구입한 지 1년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족감이 높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한 번이라도 꼭 쓰고 리뷰하는 남자 쓰리남 MK박의 떠떠입니다. 오늘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온 제품은 노스피크의 나르시스 돔 텐트입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로 나오는 모델인데 총 3가지의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플러스 모델, 두 번째로 EX 모델, 세 번째로 맥스 모델이 있습니다. 플러스와 EX 모델 같은 경우에는 4인용 텐트이며 맥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5인용 텐트입니다. 그 중에 제가 사용한 모델은 플러스 모델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 형태의 모델이고 EX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모델에 비해 전폭은 작은 대신 이너 텐트가 좀 더 크고 전장이 좀 더 높게 나오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맥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5인용 텐트답게 전체적으로 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컬러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샌드색 베이지 컬러, 두 번째 크림색 아이보리 컬러, 세 번째 레이븐 그레이 컬러, 네이비 컬러, 총 3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플러스 모델 구성품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 아니죠, 요즘은 부탁드린다 그러면 욕먹는다 그러네요.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요청! 자, 그럼 이 녀석이 일단 패킹 되었을 때 무게 같은 경우에는 총 10kg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녀석의 패킹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가로 68cm, 세로 25cm, 높이 25cm. 그리고 이제 구성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인플라이, 그리고 이너 텐트, 그라운드 시트, 그리고 폴이 있는데 폴 같은 경우에는 업라이트 폴 2개와 메인 폴 3개가 있는데, 이 3개 중에 2개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이렇게 검은색이 있어요. 요거는 설치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 리페어캡, 폴이 부러졌을 때 긴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온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트링과 스트링에 결착되어 있는 땅콩 스토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루미늄 팩이 있습니다. 일단 그라운드 시트를 깔아 주시고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이너 텐트를 깔아 주시면 됩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앞과 뒤, 전면과 후면이 똑같이 생겼는데 이 녀석이 특이하게 앞부분, 그러니까 프론트 방향, 전면이 따로 있어요.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팩을 받기 전에 꼭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양쪽 옆 측면에 보시면 옆에 가이라인이 하나 있어요. 가운데 놓고 보셨을 때 한쪽 측면으로 치우쳐 있는데 이 치우친 부분, 이쪽이 정면부 방향입니다. 정면부 방향을 자리 잡으셨으면 이제 팩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 모서리 보시면 각 모서리마다 가이라인이 총 하나씩 4개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라인더 시트에 있는 가이라인과 이너 텐트에 있는 가이라인을 같이 팩을 박습니다. 아까 보셨던 메인 폴 중에 가운데 검은색 폴이 들어가 있는 게 하나, 2개가 있습니다. 요게 이너 텐트에 들어가는 폴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가운데에 보시면 요 X자로 메쉬 원단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 메쉬 원단이 폴 슬리프, 폴이 지나가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요 밑쪽에 보시면 폴을 결착을 하시고 난 후에 요 버클이 있습니다. 폴을 다 결착을 하고 난 후에 이 폴을 결착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끝까지 이렇게 쭉쭉쭉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폴을 전체적으로 슬리브에 다 관통을 시키셨으면 아까 여기 박으셨던데 여기 아일렛이 하나 있어요. 여기 아일렛에다가 폴을 결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슬리브와 텐트를 슬슬 밀어주시면서 슬슬 밀어주시면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폴을 다 결착을 하시고 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버클을 이제 폴에다가 결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알고 하시는 거랑 그래도 모르고 하시는 거랑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나면 이너 텐트는 전부 다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너 텐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플라이를 씌우도록 할게요. 일단 전면부가 정확하게 앞으로 왔는지 한 번만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면부와 후면부에는 동일하게 큰 지퍼가 있습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 크게 열리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겉부분은 이렇게 메쉬 원단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서 막을 수도 있고 오픈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 바로 밑쪽에 보시면 이렇게 전기선이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 지퍼 라인이 하나씩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과 뒤에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이너 텐트의 위쪽을 보시게 되시면 메쉬망이 있는데, 메쉬망은 안쪽에 보시면 지퍼가 있어요. 이렇게 안에서만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녀석이 나중에 이너 텐트를 씌웠을 때 벤틸레이션, 그러니까 환기창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안쪽 설명해 드릴게요. 안쪽 들어가서, 제 키가 170 조금 되는데요, 이렇게 누워서 보시면 한 이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빡빡하지 않게 살짝 여유있게 4명이 누울 수 있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포켓이 좌측에 2개, 우측에 하나, 이렇게 총 3개가 있습니다. 천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어 로프트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 여기다가 차키를 차키를 두신다든가 지갑을 두신다든가 여러 가지를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위쪽에 보시면 여기에 랜턴거리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환기창 같은 경우에 안쪽에서 닫을 수도 있고 이렇게 오픈식으로 할 수 있는데, 평상시에 보통 거의 오픈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기를 위해서죠.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막을 수도 있고, 이렇게 메쉬만 놔놓고 오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 옆에 보시면 이렇게 묶어주는 라인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포켓이 하나 또 있습니다. 얘는 묶어주는 게 아니라 이 안에다가 포켓에다가 접어서 말아서 이렇게 넣어주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게 좀 귀찮은 것도 없고 좀 더 편하겠죠? 자, 이제 이너 텐트를 설명이 끝났으니까 이제 플라이를 한번 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 있는 것 같은데, 구독 꼭 한 번씩만 요청드립니다. 요청! 이렇게 플라이를 씌우고 나면은 꼭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플라이 씌우는 보통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이너 텐트에 있는 폴대와 이 플라이를 결착해주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어떤 텐트는 아일렛 형식이 있고 또 안쪽에 찍찍이 형식이 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찍찍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찍찍이가 있어요. 요거를 폴에 이렇게 결착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각 폴마다 총 하나씩 있으니까 총 4개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찍찍이를 폴에다 결착을 했으면, 이 다음으로는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너 텐트와 플라이를 결착해 줄 수 있는 버클이 하나 있어요. 이게 나중에 텐트 웨빙을 잡아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텐션, 웨빙 텐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좌우 대칭인데, 좌측에 3개, 우측에 3개, 총 그래서 6개의 버클이 있습니다. 전부 다 결착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너 텐트 전면부를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너 텐트 방향이 잘못되면 이 버클 절대 결착할 수가 없어요. 이 점 명심하시고 꼭 전면부 방향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후면 방향에 팩 작업을 하나 할 건데요, 이 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가이라인이 2개가 있어요. 이 가이라인은 2개 중에 하나만 팩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여기가 창고 형태가 되는데, 창고 형태가 됐을 때 짐을 넣으실 때 지퍼를 열어야 되는데 2개 다 받게 되면은 지퍼를 열 수가 없습니다. 꼭 하나만 팩을 작업을 할게요. 이제 아까 메인폴 3개 중에 하나 남았습니다. 요거 하나는 전면부 프론트 방향에 있는 여기 폴 슬리프가 하나 또 있는데, 여기다 결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 폴 슬리프에 그냥 쓱 넣어서 쓱 넣어주시면 돼요. 폴 슬리프를 다 넣어줬으면 아까 한쪽에 치우쳐 있는 팩 루프가 있습니다. 이 팩 루프에 보시면 여기 아일렛이 있어요. 이 아일렛에다가 결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론트 폴을 다 결착을 했으면 옆에 또 버클이 하나 있는데, 이거 각각 하나씩 있으니까 이것도 잊지 말고 꼭 꽂아주도록 할게요. 이제 전면부에 팩 작업을 할 텐데, 전면부 역시 후면과 마찬가지로 이 가이라인이 있어요. 역시 이렇게 2개 잡고 이렇게 팩 작업을 하시면 이 녀석을 오픈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바깥쪽에 있는 거 하나만 팩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동일하게 이쪽 양쪽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씩 팩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깥쪽에 있는 거 박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앞에 2개, 뒤에 하나, 팩 작업 총 3개를 하고 나면은 바람만 안 불면 이 상태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버클 양쪽에 3개씩 해서 총 6개 결착을 했잖아요. 이게 텐션을 줄 수 있는 텐션 웨빙입니다. 이 녀석을 잡고 이렇게 쓱 당겨주시기만 하면은 플라이가 그냥 바닥 쪽으로 살짝 끌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6개 전부 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업라이트 폴을 이용해서 이 전면부를 오픈하도록 할 텐데, 이 녀석도 설치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아까 이 전면부 팩 2개 말고 옆에 보시면 이너 텐트를 팩을 박은 자리가 있는데, 이걸 등을 지고 정면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발끝 밑에다가 팩을 박아주도록 합니다. 반대편 역시 동일한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발끝 밑에다가 팩을 박아주도록 할게요. 이제 방금 박으셨던 팩에다가 스트링을 결착을 하도록 할게요. 스트링 사용법을 잘 모르시면 위에다가 카드 걸어 놓을게요.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오셔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걸어 주시고 난 후에 프론트 전면부에 보시면 여기 디링이 있어요. 디링. 여기다가 풀을 넣어 줍니다. 그 다음 위에다가 스트링을 이렇게 걸어 주시고 난 후에 텐션 작업을 하시면 돼요. 반대편 역시 동일하게 방식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디링을 폴 끝에 결착을 해주시고 위에다 스트링 걸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적당한 텐션 설치를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플라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오른쪽 왼쪽 측면을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스톤가드가 각 측면마다 3개씩 해서 총 6개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바람이 많이 불 때 당겨서 바닥에다 팩 작업을 하셔서 바람에 대한 좀 더 내구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위 상단을 보시게 되시면 여기에 벤틸레이션 환기창이 있습니다. 이렇게 찍찍이로 되어 있는데, 이거 찍찍이를 띄시고 난 후에 안쪽에 폴이 있는데 이 폴을 이렇게 결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쪽은 메쉬 원단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반대편 역시 마찬가지로 1개가 더 있어서 2개가 있습니다. 이 녀석의 원단 같은 경우에는 폴리 테피터 75D로 되어 있고, 내수압 같은 경우에는 약 3000mm까지 견딘다고 보시면 되고, 플라이 위에 UV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까지 살짝 막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면적은 가로 420, 세로 25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생각보다 넓어요. 이렇게 보시면 약 한 1m 정도의 공간이 있고, 제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실 같은 경우에는 지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퍼 같은 경우에는 방수 처리는 안 되어 있어요. 안에 이렇게 찍찍이로 되어 있습니다. 올려서 이렇게 말아서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고정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후실 공간은 약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실보다 조금 작아요. 이렇게 옆으로, 제가 이렇게 옆으로 힘들게 들어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인 제원과 내원에 대해서 설명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 제가 이 녀석을 1년 동안 사용을 하면서 결로 현상은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는 이렇게 플라이하고 이너 텐트 사이 공간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기순환이 좀 더 많이 잘 돼서 결로 현상이 좀 덜 한 것 같습니다. 이너 텐트 쪽에는 물이 고이는 현상은 없지만 아마 플라이 쪽에서는 살짝 축축한 느낌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타프 없이 이놈 하나만 가지고 나갔을 때는 앞에 문, 도어를 닫아주고 여기를 오히려 창고 형태로 사용을 해주고 여기 뒤쪽을 출입문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항이 해수욕장에서 한번 피칭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이버상 한 14 정도의 바람이 분 적이 있어요. 그날 놀러 오신 분들은 그냥 피칭을 하시다가 그냥 바람이 너무 강해서 집에 가시는 경우도 있었고, 노시던 분들도 오히려 텐트가 부셔져서 그냥 집에 가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스톤가드 전부 다 바닥에다 팩 작업을 해주고 바닥에 있는 가이라인에 전부 다 팩 작업을 해주고 나니까
바람 풍속 14 정도는 그냥 거뜬하게 버텨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마누라가 이 녀석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 높아요. 솔직히 바람 불 때가 더 무섭잖아요, 비 올 때보다는. 왜냐면 저희가 예전에 6인용 리빙쉘 텐트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 리빙쉘 텐트도 바람을 견디고 그냥 훅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마누라가 아주 사랑하는 놈입니다. 팔자 그랬는데 죽어도 못 팔게. 저희가 이 노스피크 나르시스 돔 플러스 모델을 1년 동안 사용을 하면서 이상할 정도로 단점을 거의 못 찾아냈어요. 단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염. 아무래도 색이 밝기 때문에 이염 현상은 피해갈 수가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보시면 깨끗하게 쓴다고 썼는데 이염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전체적으로 약간 얼룩덜룩하게 살짝씩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녀석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2인이나 3인한테 적합한 텐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커플이나 3인 가족한테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남 MK박의 떴떠 함께 가자. 여기서 리뷰를 마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봬요. 떠나자. 떴떠와 함께 가자. 자신을 믿고 사랑해. 다 할 수 있어. 떴떠와 떠나보자. 캠핑 여행. 떠나자. 떠나자. 떴떠와 함께. 설명하고 나서는 뒤가 이렇게 난장판이야. 떠나자. 떴떠와 함께 가자. MK박 캠핑